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물류 시스템이 점점 발전되면서 이 직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 물류 배송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이 해외 직투 열풍이 이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서 직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전자상거래 업체뿐 아니라 국제 운송 기업들마저 함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에서 최초로 국제 속달 서비스를 제공한 중웨운항공 운수발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화물 업계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 외운장항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 항공사업과 물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중국의 1위 항공화물 기업일 뿐 아니라 이 전국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35개 지사의 80개 사무소, 또 3,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60년이 넘는 이 국제 운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관 정책에 능통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해외 직구 열풍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물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1위 항공화물 운송 기업인 중웨운항공 운수발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간 물류 관련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해운 항공운수발전 신한금융투자 박기용 트레이더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국제 항공 운송업체 중에 좀 1위 기업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기업인지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뭐 회사의 어떤 기후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2014년 11월에 후광통이 열리면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택배 회사는 뭐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외운발전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듯한데요. 외운발전은 중국에서 유일한 상장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항공화물 운송업체 중에서 1위 업체이면서요. 그리고 운송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중국 내 한 100여 개의 지사와 한 4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그 전국적인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국민들의 세계 직구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5년 한 6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는 37.29 위안 정도 되고 있으며, 그리고 최저가는 52주 최저가는 10.2, 그리고 최고가는 39.69니까는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살짝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 최고점 근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은 한 52.12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거랑 비교하고 이 업계 비교해서는 이렇게 좀 높은 편이지만은 아주 되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 택배 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고평가되어 있을까? 이 부분은 성장성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문제지. 고평가 절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서 잠시 후에 그럼 성장 모멘텀도 살펴볼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커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외운발전은 1953년에 정부가 직접 세우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객 및 우편 배송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6년도에 DHL과 50대 50으로 합작을 해서 중외운도호라는 그런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중도운호가 지금 외운발전의 거의 100%의 그런 수익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상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해외 직구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2014년대는 써니타오라는 그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해외 직구 사이트도 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처음에는 이제 여객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편 배송까지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DHL과 합작을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물류 쪽에 좀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요 사업 부분별로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국제 항공화물 운송 대행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들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국제 항공화물 운송 대행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비중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서 향후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꽤나 가파르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 시장의 해외 직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운 발전이 향후적으로 다른 분야보다도 이게 국제 항공 운송 대행 분야를 이렇게 키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지금 프로핏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는 것에 발맞춰서 이런 식으로 경영 받침을 돌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거의 우상향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가장 큰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제 화물 쪽 더욱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국내 업계랑도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대표적인 업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CJ 대한통운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CJ 대한통운이랑 비교해보니까 먼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될 게 아직까지는 중국의 그 택배라는 게 한국은 워낙 발달되어 있는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덩치는 시가총액엔 외운 발전이 크긴 하지만은 비교적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률에서 보면은 CJ 대한통운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직접 보셔야 되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아직 상대적으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방금 이렇게 시스템적인 개선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충분한 향후적으로는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CJ 대한통운 같은 큰 회사들을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좀 성장성 기대감을 갖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도 같이 인지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주가의 수익률 어느 정도나 좀 됐는지 장단기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후광통이 열리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혜를 봤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상승을 했다는 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3년 동안에 3년으로 봤을 때 400%가 넘고 최근 1개월로 봤을 때는 35%가 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그 뷰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쪽에서는 좀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특히나 영업이익 쪽에서는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많이, 향후적으로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향후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2015년 5월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지금 2015년 현재로는 한 15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걸 22조 위안 정도로 크게 만들 거라는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물류 배송에, 그러니까는 인프라를 최대한 건설을 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뭐 항공 쪽에서는 지금 외운 발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국 정부의 이렇게 인터넷
인프라 시설을 통한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개선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LTE까지는 많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G에서 LTE로 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4G만 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게 되는데 외국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좀 힘든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LTE로 넘어가서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LTE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외 직구에 대한 그러한 수요는 훨씬 더 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해외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항공 배송에 대해서는 그 수요는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 하에 이 시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택배 시스템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월가 의견은 좀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외국계 의견들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서 참 이게 성격이 많이 서양계와 동양계가 많이 바뀌게 되요. 다 갈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 같은 경우에는 서양이라서 좀 더 숫자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CJ 대한통운보다도 안 좋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펀더멘탈적인 면을 충분히 더 많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이렇게 나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재성에 대해서 글쎄요 좀 외국계와 그리고 동양계 또 특히 이제 중국계의 어떤 투자자들은 좀 이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장기 전략을 볼 때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증시에 대한 버블 같은 그 문제점이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뭐 아주 단기간에는 버블이 이렇게 터질 것이다라는 거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위험성은 있겠지만요. 이런 의미에서 따졌을 때는 매운 발전 또한 이게 중국 증시랑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이렇게 중국 정부의 서포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관심 종목으로 삼아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 단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뒷받침된다면 주가 리레이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 외운 발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경 트레이더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